이렇게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한 DNA 감식 기술. 사실 그 시작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DNA와 관련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경시청에 자료를 보내서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 경찰의 수사가 과학 수사로 결정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 당시에는 범인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그걸 분석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DNA 감식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지금 DNA 분석을 통해 밝혀낸 용의자 이춘재.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도 쉽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죄자는요,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의 제시, 그다음에 어떤 프로파일러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 그들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자백을 하는 것이지, DNA가 나왔다, 이 결정적인 목격자가 너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범죄자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려 9번의 대면 조사 끝에 혐의를 인정한 이춘재. 그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프로파일링 기법이었습니다. 프로파일링이 처음 만들게 된 배경은 소위 지존파, 막가파와 같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던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다음에 나올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과학수사에 대처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된 것이 프로파일러입니다. 프로파일링이란 범인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는 범죄 유형 분석 기법입니다. 여러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심리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자백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2002년 충남 아산 갱티고개에서 일어난 40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선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됐지만 당시 주요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으로부터 15년이 흐른 2017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최신 과학수사 기법인 프로파일링을 지금 이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뭔가 새로운 차관점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제 사건 분석 TF팀이 활동을 시작했고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8명의 프로파일러는 4,3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해체 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당시 2000년대 초반을 저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당시 식당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문화였거든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고. 그런데 남의 차를 얻어 타면서 담배째하고 담배 꽁초를 차량 안에다 버리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담배째하고 담배 꽁초가 범행 전후와 관련된 담배째와 담배 꽁초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있고 뒷좌석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상황인데, 그럼 차량은 운행이 되어야 되니까 운전석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범인은 2명이구나, 이런 평가가 됐었고요. 프로파일링을 통해 알아낸 중요 사실 중 하나는 바로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현장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하는 공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